자, 지금부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전표 입력 메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하는 입력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세 신고 외에 다른 전표들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은 것들은 부가세 신고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매출 자료는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매입 자료 중에서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수취분,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메뉴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맨 위에 유형 탭이 있죠. 이 유형 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유형 탭들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기간을 이제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1월부터 6월이 선택돼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1월부터 6월에 대한 메인 매출 자료를 여기에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1월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1월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특정 일을 선택하신다라고 할 때는 여기 변경을 누르셔서 특정 일이나 특정 월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그 과세 자료에 대한 입력을 하는 건데요. 유형과 품목, 수량, 단가,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다음에 거래처,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전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하단에 이제 분계가 아까 환경 등록에서 세팅해 놓은 그 기본 계정 과목이 있었죠. 그러면 그 기본 계정 과목으로 여기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계정 과목을 수정할 때는 여기서 직접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유형 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고, 입력 작업 기간 설정을 하는 방법은 지금 1월부터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변경을 누르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변경을 눌러서 2017년 6월 30일 한 날짜로 이제 특정해서 입력을 하거나 조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6월 30일 한 날짜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거나 조회하는 것이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세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용카드 매출이나 신용카드 매입인 경우에는 어느 신용카드사인지 신용카드도 여기서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봉사료가 있는 경우에는 봉사료도 여기에다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 유형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절한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품목과 수량 단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부가세 포함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부가세 미포함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 방식으로 입력을 이제 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금액을 입력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110분의 100을 나눠서 그 금액은 공급가액에 반영하고 나머지 110분의 10은 부가세로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부가세 미포함 방식으로 입력할 때는 이제 공급가액만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부가세라는 공급가액의 10%를 곱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부가세 미포함 방식으로 대부분 입력을 하고요. 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리고 기타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한 방식으로 대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공급처란에 이제 커서가 가 있게 되면 밑에 공급처에 대한 등록 정보가 나옵니다.
자, 그럼 공급처를 만약에 한국유통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한국유통의 사업자 번호와 여러 가지 거래처 등록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공급처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를 알고 있다. 그러면 코드를 바로 입력하여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근데 거래처가 있기는 있는 거래처인데 코드는 모르겠다. 이럴 때는 F2 검색 방법을 누르십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에서 F2를 누르게 되면 쭉 목록이 뜨게 되죠. 이 목록에서 위에 검색어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색어를 상호나 대표자에서도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상호 또는 이제 대표자명 중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을 포함한 거래처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대표자를 검색했을 때도 이렇게 대표자를 포함한 거래처가 뜨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이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코드란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제 공으로 꽉 채워지죠. 이렇게 채워진 다음에 그 공급처 명란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 전부를 입력합니다. 일부를 입력하면 안 되고요. 전부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되는 사업 그 거래처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거래처 코드란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거래처가 신규 거래처다라고 하면 바로 거래처 코드란에서 이제 플러스 키를 누르면 공이 채워지면서 이제 그다음 이제 공급처 명에서 상호를 입력해주면 이렇게 공급처 등록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한 상호가 나오고 여기에서 바로 등록을 완결할 거면은 등록을 누르고요. 추가적으로 입력을 사업자 번호나 이런 걸 입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정을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번호 등을 쭉 거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일 때는 여로 아닐 때는 이제 칸을 비워두거나 이제 0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분계 유형은 분계 유형을 선택하려고 하면 화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분계 유형을 선택하도록 번호가 뜨는데요. 0을 누르면 분계 없음, 2를 누르면 현금, 2번은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5번 추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계 유형을 선택을 하면 자동 분계가 되는데 이 자동 분계는 아까 처음에 봤듯이 환경 등록에서 분계 유형 설정에 설정된 기본 계정이 반영이 됩니다. 분계 유형을 이렇게 제품 매출로 했다라고 하면 제품 매출과 외상 매출금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추가 계정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은 제품 매출로 하지만 나는 상품 매출도 가끔 있기 때문에 상품 매출도 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추가 계정 설정에 이렇게 상품 매출을 해놓고요. 그 대신 분계 유형을 선택할 때는 여기에서 추가, 5번 추가를 누르게 되면 상품 매출로 분계가 되고 2번 외상을 선택하게 되면 제품 매출이 이제 자동 분계가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계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분계를 생략하고 입력할 때 쓰는 거고요. 1번 현금을 선택하면 이제 현금 거래일 경우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같은 거래가 계정이 분계되지 않고요. 자, 2번 외상을 선택하게 되면 매출인 경우는 외상 매출금, 또 매입인 경우에는 외상 매입금 이런 계정들이 자동으로 분계가 됩니다. 자, 3번 혼합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형 자산을 매각했다든가 이럴 때는 분계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런 거는 기본 계정으로 세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혼합을 선택해서 원하는 계정 과목들을 다 수동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는 카드 매출이나 카드 매입인 경우에 4번 카드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카드를 선택하면 이제 이 중간에 어느 신용 카드사인지
그래서 카드 번호별로 이제 신용카드 등록이 돼 있겠죠. 그러면 요 신용카드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 분계를 보시면 분계에 이 거래처가 기본적으로는 그 상단에 있는 공급처가 여기 거래처, 분계의 거래처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카드 분계 유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 카드에 대한 미수금 또는 매입인 경우에는 카드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여기 중간에 입력한 이 카드사 계정 거래처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추가를 누르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등록에서 추가 계정에 설정한 이 계정 과목으로 분계가 되기를 원할 때는 그 추가 계정을 설정을 먼저 해놓고 분계 유형은 추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이제 신용카드 매입이나 매출일 때 이 카드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봉사료는 이 환경 등록에서 이 봉사료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해 놓아야 봉사료 입력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미사용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미사용일 때는 봉사료에 이제 아예 커서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필요할 때는 환경 등록을 먼저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단의 전표 부분은 계정 과목이나 그 뭐 공급 가액 이런 것들이 쭉 반영이 되는 거죠. 입력한 대로.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입력을 할 때는 자, 기간을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이다. 그러면 엔터를 치면 기본적으로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복사가 되거든요. 유형도 엔터를 치면 복사가 되고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금액에서는 이제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을 치고요. 자, 부가세가 자동으로 10% 반영됐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일 때는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는 10%가 자동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공급처는 거래처 코드를 아는 경우에는 바로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 111번 화성이다. 그러면 111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화성이 바로 뜨죠. 근데 화성이라는 거래처인데 내 거래처 코드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처 코드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면 이제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는 F2라는 기능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화성이면 이렇게 하면은 화성을 포함한 이 거래처가 조회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여기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000이 되죠. 여기에서 사업자 번호가 여기 뭐 13182612344다. 그러면 13182612344 이렇게 해서 했더니 얘가 화성이라는 걸 알고 바로 화성으로 이렇게 바꿔줬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정확히 알 때는 사업자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신규 거래처를 여기서 등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 키를 눌러서 0으로 채운 다음에 들어서 나는 신규 거래처가 태양이다. 그러면 태양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태양도 원래 있었나 봅니다. 태양 말고 달이다. 달도 별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별림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누르면 바로 거래처 등록이 되는 거고요. 수정을 누르게 되면 요 밑에 공급처 등록 정보가 뜨죠. 여기에서 사업자 번호와 뭐 대표자 명의나 업태 종목 등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추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거래처 등록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전자 여부에서는 전자인 경우 맨 화면 하단 왼쪽에 보면
전자일 때는 1번, 아닐 때는 0을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자일 때는 1이라고 하면 여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붕괴 유형은 이것도 이제 화면 하단 왼쪽에 이 코드들이 도움 코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붕괴 없음이나 현금 외상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외상이다 그러면 2번을 여기서 입력을 해줍니다. 2번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상품 매출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이 가구를 제품 매출이다, 만들어서 파는 거다라고 할 때는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죠. 그러면 404번이 제품 매출인데 제품 매출 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제품 매출 코드를 이제 변경해 주는 게 불편하니까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종료를 하고 환경 등록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정을 제품 매출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입력하면 이걸 수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입 매출 입력을 하는 거고요.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능 버튼의 사용법과 활용법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 설명은 아주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 이제는 이 전표 입력 메뉴 상단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버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인데요. 이 기능 버튼 활용법을 많이 아실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는데요. 자, 복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복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월 31일자에 임대료라고 입력을 했죠. 그래서 임대료 100만 원인데 이 임대료가 2월부터 6월까지 계속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6번을 각각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복사 기능을 이용하면 붕괴까지 저절로 다 복사되기 때문에 더 복사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누르면 이런 그 복사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1월 달 것을 이제 2월 28일로 복사하겠다라고 이제 일자를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2월 달에 똑같이 임대료가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 옆에 기능 버튼 중에 복사하고 이제 이렇게 역삼각형이 있는데요. 역삼각형을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숨어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동은 복사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다른 날짜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 일괄 변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전자 대상이 아닌데 전자로 잘못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전자가 아닌 걸로 일괄 변경할 수 있고 반대로도 변경 가능하고요. 붕괴 일괄 변경은 예를 들어서 내가 외상으로 다 붕괴를 했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선택을 한 후에 현금으로 선택을 하고 변경 실행을 누르면 전체가 다 이제 현금 유형으로 붕괴가 바뀌게 됩니다. 유형 일괄 변경도 가능한데요. 유형 일괄 변경은 예를 들어서 렌트료인데 전부 과세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렌트료는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그럴 때는 불공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건들을 쭉 선택을 한 후에 유형 일괄 변경을 눌러서 이거를 매입인데 불공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제 불공으로 일괄 변경이 됩니다. 의제료 일괄 변경이라는 메뉴도 기능 버튼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면세 계산서를 쭉 입력했는데 의제료에 대한 그 반영을 하지 않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입니다. 그럴 때는 의제료 적용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건들을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준 후에 일괄 변경을 눌러서 여기 의제 매입이라는 1번을 선택을 해서 공제 세율도 이제 108분의 8로 해주면 이게 의제료가 자동이 반영이 됩니다. 의제료가 반영이 된 경우에는 이제 전표 상단에 옆에 의제라는 글씨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이렇게 분홍색 막대기가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가 대상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분계도 바뀌는데요. 분계가 면세는 원래 부가세 대급금이 없죠. 매입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이 원재료 금액을 이제 차감하면서 그 의제 매입세에 공제되는 금액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렇게 분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6 검색이라는 기능 버튼이 있는데요. 이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검색 조건 입력 창이 뜹니다. 내가 그러면 어떤 특정 거래처에 대한 그 매입 매출 입력 자료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원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면 그 거래처 것만 조회가 되는 거고요. 또는 뭐 어떤 특정 계정 과목만 보고 싶다. 또는 밑에도 보면 내가 복사해온 전표만 보고 싶다. 또는 예정신고 누락분만 보고 싶다. 뭐 수정세금 계산서만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입 매출 건수가 굉장히 많을 때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F6 검색에 또 역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중복 검색, 대차차익 검색, 메모 검색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중복 검색을 눌러보면 이제 중복된 전표를 검색해 줍니다. 중복 전표를 어떤 걸 중복으로 볼 거냐. 그래서 일자와 유형과 거래처와 공급가액, 부가세까지 똑같이 일치하는 거를 중복 전표로 봐라. 또는 뭐 거래처는 달라도 뭐 일자, 유형, 공급가액, 부가세가 같은 거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제 조건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중복되는 전표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대차차액 검색을 누르면 분계 대차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대변, 차변, 합계가 안 맞는 전표를 또 이제 검색을 해줍니다. 자, 중복 검색을 한 경우에 이렇게 뜨는데요. 중복된 전표가 중복 전표 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자로 렌트료,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그 다음에 공급처 명까지 일치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중복 전표 리스트가 뜨는데 중복되는 게 맞다. 원래 이 두 건이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잘못 입력한 거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건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를 이제 메뉴를 종료할 때는 중복 전표, 의심되는 전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알림창이 뜹니다. 중복 의심 전표가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겠냐고 이렇게 알림창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 보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래처를 입력을 할 때 이제 분계를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될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이 거래처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떤 계정 과목을 써서 분계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전 담당자는 어떻게 분계했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또는 내가 했지만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할 때 과거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이제 분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간편 집계를 누르면 거기 매입 매출 입력되어 있는 게 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간편하게 집계가 되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간편 집계 옆에 이제 역삼각형을 또 눌러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서 한번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인데요. 자, 아까 복사라는 메뉴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사를 할 때는 이걸 만약에 복사한다 그러면 복사를 눌러서 이거를 뭐 5월 31일로 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5월 31일로 이 800만 원짜리가 똑같이 하나 복사가 됐습니다. 복사 말고 이제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를 4월 1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지금 4월 1일에 다시 이동이 돼서 이렇게 왔죠. 이런 식으로 복사와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일괄 변경 아까 말씀드렸죠. 뭐 분계나 유형이나 다 일괄 변경이 가능하고 품목도 일괄 변경이 되고요. 의제류 일괄 변경. 이것도 이제 메인 면세 중에서 이게 의제류 설정을 내가 안 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의제류 일괄 변경을 눌러서 이렇게 일괄 변경 창에서 의제류가 지금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의제 매입이라고 해서 이제 변경 실행을 해주게 되면 자, 밑에 있는 분계가 지금 면세는 원래 부가세 대급금이 없는데 부가세 대급금을 이렇게 자동 분계해 주면서 의제류 여기 왼쪽에 분홍색 막대도 보이고 오른쪽 위에 보면 의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의제류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이제 돼 있어야 나중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서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할 때는 그래서 거래처 코드라든지 이런 걸 설정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이라는 거래처에 대해서만 내가 좀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성 거래처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해주게 되면 이제 화성 거래처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 검색이나 대차차의 검색 같은 경우도 이제 중복 검색을 누르게 되면 중복 검색 창에 나오고요.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중복된 데이터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중복된 게 있을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가 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데이터 보기를 눌러보시면 자, 이 거래처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거를 상품 매출로 분계를 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참고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편 집계 여기에서 간편 집계 옆에 역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여기 예정 누락분이 있죠. 예정 누락분 요거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3월 31일자가 입력이 누락된 게 지금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예정 신고를 다시 뭐 수정해서 추가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정 누락분은 확정 신고 때 신고를 하면서 예정 누락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 쪽에서 하나가 누락이 됐다. 그러면 3월 31일 그리고 매입 과세가 51번이죠. 과세인데 300만 원짜리가 하나가 누락이 됐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게 4월부터 6월 신고에 반영이 되게 하려면 이게 예정 누락분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한 후에 여기 간편 집계 옆에 역삼각형을 누르고 예정 누락분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느 신고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을 입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 신고는 4월 1일부터죠. 그러면 4월 1일을 입력을 해주면 자, 여기 보면 누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렇게 누락이라고 된 거는
아까 입력한 4월 1일 게시가 되는 확정신고 기간 학계표에도 반영이 되고 신고서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편 집계 또 여기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산세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산세 입력을 눌러보면 이제 이거는 지금 가산세가 없는데 그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스크래핑 해온 거래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분석을 해서 발급 일자나 전송 일자가 그 늦게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산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산세 금액까지 이렇게 하고 신고서에도 자동 반영을 해주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 분석한 가산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세금 계산서는 늦게 발급을 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수정세금 계산서조차도 그 원래의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이 지나면 일단 가산세 대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해서 만약에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가산세 없음으로 이렇게 여기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 재활용 같은 경우도 의제나 재활용 대상이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해주시면 되고 뭐 한 건씩 적용할 때는 요 의제 재활용 여기서 하면 되는데 여러 건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복사 밑에 있는 의제로 일괄 변경 여러 건을 변경할 때는 여기에서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또 삭제한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어떤 기간 동안을 조회해서 내가 입력을 했다가 삭제한 데이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삭제했지만 이걸 다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데이터 복구를 누르면 그러면 조금 전에 복구한 데이터가 4월 22일 수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삭제를 했더라도 다시 삭제한 데이터를 찾아서 그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정기분 전표 이것도 다른 프로그램엔 없는 세무사랑이 아주 좋은 건데요. 자, 정기분의 어떤 지금 2017년이죠. 근데 2016년 기간의 그 전표를 조회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그 전표들을 이제 뭐 조회를 할 수 있고 또 올해 걸로 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저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매출 매입 전표를 입력할 때 복사 기능을 많이 쓰는데요. 자, 세금 계산서 이거 기장료 매월 뭐 100건 이상씩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복사 기능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6월 달 거를 7월로 복사해서 변경된 것들만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는데 자, 1월 달에는 2016년 거를 복사해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거를 2017년으로 복사를 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여기 정기분 전표를 보게 되면 정기분 예를 들어서 뭐 12월 거를 내가 복사를 해오고 싶다. 그러면 정기분 12월 거를 조회를 합니다. 그럼 2016년 12월께 이렇게 조회가 되죠. 이 중에서 이제 매출 과세 부분만 매출 과세 부분만 정기분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복사를 누르게 되면 2016년 거를 2017년 1월로 날짜를 비워두면
각 해당되는 날짜로 각각 가거든요. 12월 3일은 1월 3일, 12월 10일은 1월 10일 이렇게 해서 복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221개의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기분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교재에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